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25년, 스페이스X의 차기 로켓 발사 성공 등 정말 핫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올해는 어떤 우주 탐사 미션들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반세기 만에 다시 도전하는 달 탐사인 아르테미스 미션 두 번째 발사입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유인달 우주 탐사로 사람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나사는 지난 아폴로 미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또 빠르게 뒤쫓고 있는 다른 경쟁 국가들로부터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만에 다시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목표로 아르테미스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과거 세턴5 로켓보다 더 강력한 로켓인 스페이스 로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지만 한동안 SLS의 개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심지어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새로운 로켓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션만을 위한 새로운 오리온 우주선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아르테미스 1호의 첫 역사적 발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사는 새롭게 개발한 SLS 로켓과 오리온 우주선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우주선에는 사람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무인으로 진행되었던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달에 도착해 달 주변을 선회한 다음 다시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쉽게 그 안에는 실제 사람이 타고 있진 않았지만 우주선 안에는 마네킹 더미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네킹을 태운 테스트 비행이었지만 첫 번째 시도의 큰 성공 덕분에 나사는 반세기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고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제 사람을 달 근처에 보내는 아르테미션 두 번째 도전을 올해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기술적인 문제가 벌어지면서 계획이 지연될 뻔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나사는 2026년 2월에서 4월에 다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도 당장은 사람이 직접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네킹이 아닌 실제 사람을 태우고 있는 우주선이 달 근처까지 다가간 다음 크게 돌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테스트까지 성공한다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질 아르테미스 세 번째 미션 때 정말로 우주인이 달 표면에 내려앉고 깃발을 꽂고 발자국까지 남기는 모습을 고화질 실시간 라이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을 위한 우주인들도 모두 선발되었는데요. 이번 미션을 통해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달을 바라보게 될 주인공은 총 4명인데 앞서 아폴로 미션 때 우주선 안에 최대 3명까지만 탈 수 있었지만 이제 한 명 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진행되었던 아폴로 미션 때와는 다르게 더 다양한 출신의 우주인이 함께 올라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인 테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를 떠나 달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전체 열흘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달 표면에서 겨우 7,40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합니다. 이번 미션에서 우주광통신 기술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달과 지구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기지 사이에 빠르게 무선 통신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초당 260메가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달에서 지구까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현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용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자신들은 달 주변을 도는 새로운 우주정거장 기지를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일명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기지는 머지않아 우주인들이 달 주변에 상시 거주하면서 원할 때마다 달 표면에 내려가 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 전초기지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곧 현실이 될지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가 드디어 일광일 거리를 돌파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드디어 2026년 11월 15일이 되면 지구로부터 무려 일광일거리 떨어진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야 도달하는 거리를 드디어 보이저가 해내게 됩니다. 인류의 탐사선이 담은 우주의 새로운 이정표가 쓰여지는 역사적 순간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1977년에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 1호는 이제 벌써 우주를 여행한 지 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세기나 날아갔음에도 이제 겨우 일광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이저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이저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항해 중입니다. 목성과 토성의 강한 중력의 도움을 받아 그 머나먼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이미 앞질렀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의 속도는 대략 17km/s의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평균 해마다 3.5AU 거리를 추가했습니다. 해마다 태양에서 지구 사이 거리의 3배가 넘는 먼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광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달했다는 건 오히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호는 태양풍의 영향권을 벗어났고 고에너지 은하 방사선이 가득한 더 혹독한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의 전자장비는 빠르게 망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보이저는 실제로 크고 작은 고장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0만 반복하는 데이터가 쏟아졌고 보이저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놀랍게도 태양계 끝자락에서 멀어지고 있는 보이저를 원격으로 수리했고 지금은 다시 생존 신호 정도를 지구로 겨우 보내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서서히 거져가는 보이저 1호의 희미한 신호를 아직도 수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저가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2026년 11월 15일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의 일광일거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탐사선의 신호를 다시 한번 수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정말 보이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보이저가 계속 버텨준다 할지라도 2030년이 되면 보이저에 들어있던 배터리에 남은 전력이 모두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가 일광일거리를 돌파하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보이저가 잘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2026년 11월에 역사적인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탐사선에 앞선 DNA를 가지고 있는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던 다트 탐사선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지구를 위협하던 거대한 소행성을 방어할 대책을 생각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트 탐사선을 계획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방위대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위해 고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한 미리 소행성을 발견하고 그 소행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탐사선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행성의 궤도를 최대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2022년에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역사적인 시도인 다트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지구 방어 훈련으로 타깃이 되었던 소행성은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두 소행성들은 함께 서로의 곁을 돌고 있는 이중 소행성입니다. 더 큰 디디모스 곁에 더 작은 디모르포스가 마치 위성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디모르포스의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디모르포스의 속도는 살짝 느려졌고 궤도도 작아졌습니다. 원래 11시간 55분 주기로 돌고 있던 디모르포스는 충돌 직후 11시간 23분으로 주기가 줄었습니다. 지름이 무려 160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을 조그만한 탐사선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궤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트 미션의 충돌 순간 소행성에 그대로 들이받은 탐사선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충돌 직전 불리한 큐브색과 남아있던 궤도선으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긴 했지만 모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충돌 직후 소행성 표면에 얼마나 거대한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소행성의 중력과 질량은 정확히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돌 순간 뿜어져 나오는 먼지 기둥이 의외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트 미션 당시 단순히 소행성을 들이받은 탐사선의 속도와 운동량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실제 소행성이 보여준 궤도 변화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충돌 시 뿜어져 나오는 먼지 기둥이 마치 역추진 로켓 엔진을 분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켰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궤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앞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이렇게 탐사선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짤 것이라면 소행성들이 정확히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트 미션 충돌 직후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에 벌어진 변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후발대 탐사선인 헤라가 뒤이어 도착할 예정입니다. 헤라는 이미 지난 2024년 10월 7일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화성 플라이바이도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예정대로 쭉 날아간다면 앞으로 2026년 11월쯤 목적지인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행성 표면에 인간이 남긴 크리에이터를 무려 10cm 수준의 뛰어난 해상도로 관측해 아주 세밀한 사진과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또한 소행성 암석의 성분과 상태를 분석하면서 언젠가 벌어질지 모르는 지구 방해 실전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도 인류의 과학 발달로 인해 수많은 신비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신비로운 우주 소식들이 우리를 반길까 기대해봅니다. 계속해서 신비로운 우주 소식이 들어오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